미식 축구팀 중에 샌프란시스코 49ers가 있습니다. 미식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특히 인기가 있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쿼터백이었던 조 몬테나는 슈퍼볼 4번 우승에 MVP를 3번 차지할 정도로 전설적인 쿼터백입니다. 1848년 제임스 마샬이라는 사람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근처에서 금을 발견했습니다. 마샬은 자신이 금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비밀로 했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소문이 있듯이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은 급속히 퍼져나갔고 금을 찾아 한몫 잡으려는 투기꾼들이 캘리포니아에 벌떼같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1849년에 유독 그 수가 많아서 49년의 사람이란 의미의 49ers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캘리포니아의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그 시절 금을 찾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미식축구팀 이름을 샌프란시스코 49ers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금광을 찾아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경쟁이 심해졌고 그중 일부는 금을 찾는 데 성공하여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독일계 유대인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던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은 리바이는 텐트용 천막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그 당시 금을 찾는 광부들은 급증했지만 제대로 된 숙소가 없어 천막이 잘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직원의 실수로 의뢰주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천에 파란색 물을 들여놔 천막 재료를 모두 버려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리바이는 고심하다 이걸로 광부용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광부의 바지는 얇은 면바지여서 하루만 입어도 찢어졌기 때문에 질긴 텐트용 천으로 만든 파란색 바지는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이렇게 청바지가 탄생했습니다. 리바이는 1873년 아예 청바지 관련 특허를 내고 청바지 사업에 주력했습니다. 청바지 브랜드를 리바이스라고 했는데 리바이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금광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캐는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났습니다.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 중에서 일부는 운이 좋아 금을 찾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청바지를 파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전기차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완성차 업체들을 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조립 과정을 단계별로 수행해 나가는 데 반해 전기차의 생산 과정은 모듈 형태의 부품들을 끼워 맞춰 완성하는 식입니다. 즉 조금만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전기차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주문형 제조업체들도 생길 수 있고 애플 같은 회사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 자동차 메이커가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차를 조립하는 기술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은 OS,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배하는 자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2000년대의 컴퓨터 산업을 비교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 당시 컴퓨터를 만드는 업체는 많았습니다. 대기업으로는 IBM이나 델 컴퓨터 같은 회사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보컴퓨터와 같은 회사들이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컴퓨터 시장을 지배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OS를 가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의 컴퓨터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향후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도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을 지배하는 회사는 자율주행의 OS, 즉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진 회사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의 OS가 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핸드폰 O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을 사면 안드로이드나 iOS와 같은 OS가 깔려 있고 필수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서비스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앱을 통해 다운받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율주행 OS와 필수 기능만 깔려 있고 그 외에 필요한 기능은 앱을 통해 다운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출발할 때 오토바이 소리를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그런 서비스를 다운받으면 되고 스포츠카와 같은 속도감을 원하면 그런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전체 서비스를 완성하는 식입니다. 그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왜 이걸 만들 수 없을까요? 그건 자율주행 기술에 뒤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은 그냥 기술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필수 프로그램을 합한 OS를 패키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앞선 곳은 테슬라하고 구글입니다. 이 두 회사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표준화하여 상품화된 OS를 가장 먼저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들이 자율주행 OS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핵심 기업은 자율주행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고 대부분의 부가가치도 이들이 창출해낼 것입니다. 기존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OS 플랫폼 기술에서 뒤처지면 이들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저 그런 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위성도 문제입니다. 자율주행 중에는 통신망이 끊기면 안됩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으면 주행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고 움직이는 사무공간과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인터넷 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여러 방해물들 때문에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하고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아마존이 저궤도 인공위성망을 갖추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전파를 쏴줄 경우에는 끊길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테슬라의 스타링크, 아마존의 카이버 벨트와 같은 저궤도 위성을 통한 통신을 통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고 위성을 통한 통신망을 갖지 못한 완성차 업체는 이들 두 업체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춘추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미래의 어떤 표준을 만들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럼 배터리 회사들은 어떨까요? 배터리 회사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기술들이 너무 가파르게 변하고 있어서 현재의 1등이 미래의 1등이 되리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한순간 뒤처지면 다시는 인류로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업체들이 반도체 산업에서 압도적 1등을 했지만 한순간 뒤처진 후 다시는 복귀를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배터리의 게임 체인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액체 배터리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폭발의 위험성입니다. 현재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배터리 폭발 관련 사고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터지더니 중국에서 터졌고 그 후 미국의 GM이 터졌고 이번에는 유럽에서 터졌습니다. 만약 전기차가 지금보다 100배가 늘어나면 폭발 사고는 거의 매일 터진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액체 배터리의 사용이 계속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가장 먼저 만들고 가장 먼저 상업화시키는 업체에게 이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여 폭발의 위험이 없고 에너지의 밀도를 높여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용 배터리 업계의 1등은 일본의 파나소닉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LG화학이나 중국의 CATL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나소닉이 기술이 뒤처져서가 아닙니다. 공장 증설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나소닉이 공장 증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액체 배터리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은 공장 증설 대신에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같이 액체 배터리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회사는 삼성 SDI와 폭스바겐 등입니다. LG화학과 CATL은 그 반대 입장입니다. 현재 전고체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업체는 일본의 도요타와 파나소닉입니다. 이들 업체는 2023년까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마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2025년까지 전고체 개발을 마치겠다고 하고 있고 삼성 SDI는 2027년에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향후 배터리 시장은 전고체 배터리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서는 어느 업체가 향후 배터리 산업을 리드할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저는 향후 배터리 시장에서는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타트업을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에 포진되어 있으며 각 업체 간 기술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이 치킨 게임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배터리 가격은 하락하여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치킨 게임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하는 신문 기사들 중 일부를 발췌할 것입니다. 모두 배터리의 무한 경쟁과 수익성을 염려하는 기사들입니다.
완성차 업체들도 장기적으로 배터리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가거나 배터리 업체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배터리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무작정 맡겨놓을 수가 없고 각 차량마다 들어가는 배터리가 다르므로 배터리 업체들이 자동차 회사와 협의 없이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메모리 반도체는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게 제작만 하면 어느 업체라도 팔 수 있지만 배터리는 각 회사의 차량마다 들어가는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주도권이 완성차 업체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또 반도체보다 투자금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기술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산업이 아니어서 완성차 업체들도 충분히 뛰어들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예측에 불과한 것이므로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지금 누구도 배터리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미래가 어떻게 갈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